근해 공식 모르는 사람 조용히 가방을 싸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아, 없네요. 네, 2차 방정식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해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들아, 그 중학교 때 혹시 판별식도 하니? 범준 중학교 때 판별식 알았어? 학교에서 배웠어? 이 교과서에는 어이구 벌써 졸려. 이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중3 때 판별식을 학교에서 배웠거든? 근데 이제 요즘에 안 배운다고 하더라고. 근데 다들 학원에서 그치? 뭐 중3 뭐 심화부터 공수원 다 하니까 판별식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잡담이었고요. 짝수 판별식 알죠? 그쵸? 근데 판별식이 그 근해 공식 안에 루트 안에 있는 거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이 2개가 나오고요. 실근이 2개가 나오고 판별식이 0이면 근이 2개가 나오는데 똑같아. 전문 용어로? 네? 너 아마추어로 잘 모르는구나. 네. 근이 2개가 나오는데 똑같아. 전문 용어로? 중근. 중근이라고 하죠. 그래. 그래. 잘했어. 끝.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니까 허근이 되겠죠. 그치? 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거. 문제에서 조건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고, 그냥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0도 포함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61번 문제 풀어보고 2차 방정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 이거 다 안 써도 되지? 그치? 나 다 안 쓸게. 2차 방정식 지랄이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데,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봅시다. 판별식 4분의 d가 이건 적어야겠죠? k-a의 제곱, 그 다음에 2창의 개수는 1이니까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4a 더하기 3b가 0인데,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k에 대한 항등식인 거니까 k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 k제곱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2ak, 2k니까 k로 묶었을 때 2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상수항은 뒤에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b. 그게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뭐 우변에는 k가 다 빵빵빵빵이니까 여기가 0, k에 대한 1창의 개수가 0, k에 대한 상수항도 0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a는 1이고요. a가 1이면 대입을 하면 1 빼기 4 더하기 3b가 0이다. b도 마찬가지로 1이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a랑 b랑 더하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So easy. 오른쪽에 근각에서의 관계 봅시다. 이것도 사실 알고 있어야 정상인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면 여기서 2차 a가 0이 아니라고 하면 근은 2개가 나오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혹시 이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근해 공식을 노래로 외우고 있는 사람 있니? 2a분의 그렇게 외우고 있는 사람 있니? 내가 작년에 수업을 하다가 여기 나올 것 같네? 근해 공식 써보라니까 갑자기 잠시만요 하니까 2a분의 그래?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 그 혹시 출처가 어디야? 그 응답하라 이걸. 응답하라 그 드라마에서 나온 거야? 그 전부터 있긴 할 텐데 드라마에서 만들어가지고. 진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외우기만 하면 장땡 아닌가? 맞아? 근데 걔가 그 대수에 그 삼각함수가 나오거든? 근데 그 똑같은 애가 사인이 뭐야 그러는데 사인 막 이지랄 진짜 그래요. 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이 0이 되는 근은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얘네 둘을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네 둘이 더한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날아가겠죠. 2a분의 마이너스 2b.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알파랑 베타랑 곱하면 얘네 둘이 곱하는 건데 얘는 지금 합차죠. 그러니까 제곱 빼기 제곱하면 분모는 4a제곱. 분자는 b제곱에다가 b제곱 마이너스 4ac 빼는 거야. 그러니까 4ac겠죠. 그러니까 a분의 c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아셔야 돼요. 차. 근데 우리 두 개의 합이랑 곱을 알면 차도 구할 수 있다. 그쵸? 곱셈 공식으로 구할 수 있기는 해. 근데 차를 구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얘에서 얘를 빼면 2a분의 마이너스 b는 날라가고 여기 지금 루트 있는 게 두 개가 되잖아. 그쵸? 그래서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절대값 씌워주면 되겠죠. 왜냐면 루트는 양수야. 루트는 양수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 안돼. 진짜 혹시 뒤로 돌아서 밑에 하얀색 바가 왔다 갔다 거리는지 좀 확인해 줄래? 왔다 갔다 해? 그래. 자, 최고차항에서 음수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잘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우리 뭐지? 판별식이죠? 그치? 판별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외워둡시다.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분의 루트 d. 근데 여기서 너네가 주의해야 될 거, 짝수 판별식 쓰면 안 돼. 알겠지? 무조건 그냥 판별식 쓰는 거야. 알겠지? 짝수 판별식이 뭔가요? 알죠? 그치?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있는 것도 2차 방정식에서 개수가 실수야. 개수가 실수인데 어떤 한근이 허수래. 그러면 개수가 실수면 합도 실수고 곱도 실수고 차도 실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가 허수면 다른 하나를 얘랑 더해서 곱해서 실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빼서 실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켤레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한건이 P 더하기 QI라는 허수면 무조건 다른 한건은 그거의 켤레인 P-QI다. 같은 이유로 모든 개수가 유리수면, 그리고 한근이 무리수면 합이랑 곱이랑 차가 전부 다 유리수로 돼야 되기 때문에 P 더하기 Q 루트 M이라는 무리수근이 나오면 다른 한근은 그냥 켤레 무리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리수의 보호를 바꿔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여기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 그러면 문제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찾아라 라고 하면 합곱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합곱. 자,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랑 더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근데 원래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에서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랑 곱하면 a분의 c야. 그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애는 a분의 b겠죠? a분의 b일 거고, 그 다음에 곱은 알파 베타가 되는 거니까 그냥 얘는 a분의 c 얘가 되겠다. 그럼 다시 합이 나와 있고 곱이 나와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a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c는 0이다. 1차항의 개수만 바꿔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근이 역수로 나왔다.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로 나왔다. 그러면 합은, 곱은 한 번 더 해보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더한 건데 얘는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곱분의 합이잖아. 곱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c분의 b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곱은 알파 베타분의 1이다. 그럼 그냥 곱의 역수니까 c분의 a겠죠. 그러면 합이 마이너스 c분의 b, 곱이 a가 되는 2차 방정식이니까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얘는 대칭해주면 돼. 근이 역수가 되면 개수를 바꿔주면 된다. 2차항이랑 상수를 바꿔주면 된다.
하시면 되고, 그럼 얘네 둘을 합해서 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요거였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랑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우리 원래 그냥 알파 베타였는데 부호만 바뀐 걸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1차항의 개수만 부호만 바꿔주면 되잖아. 다시 원래 2차 방정식에 근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부호를 바꾼 애들로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은 원래 식에서 1차항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똑같지.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인데 부호만 바꿔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그냥 부호만 1차항의 부호만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가 나오면 그냥 합 구하고 곱 구하고, 우리 합이랑 곱을 알려주면 2차 방정식 식 세울 수 있잖아. 그치? 합이랑 곱 알려주면 식 세울 수 있으니까 세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세 개는 좀 자주 나오기도 하고 우리 3차 방정식에서도 비슷한 거 할 거니까 그냥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합곱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도 그래도 꽤 자주 나오니까 여기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문제 풀어봅시다. 62번. 이 문제 우리 한번 풀어봤던 문제인데 혹시 기억나심? 너가 아파서 안 온 날 시험에 있던 문제예요. 그럼 몰라요. 그치? 근데 왜 이러고 있어? 자, 너 완전히 거짓된 삶을 살고 있구나. 자, 2차 방정식 fx는 0에 두근의 합이 2, 두근의 곱이 5래.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안 나와 있잖아. 모르니까 그냥 뭐라고 할까, 재훈아? 최고차항의 개수. A. P라고 하자. P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이 합이 2, 곱이 5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여기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뭐냐면 f에다가 5x 더하기 3을 대입한 그게 0이 되는 근의 곱을 구하래. 근데 일단 첫 번째 방법 f에다가 x 대입하면 요거니까 f의 x 대신에 5x 더하기 3을 대입해가지고 근의 곱 구하라고 2차항의 개수랑 상수항 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 저 2차 방정식에서 첫 번째 fx가 0이 되는 2차 방정식의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f에다가 알파를 대입해야 0이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베타를 대입해야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5x 더하기 3이라는 요 자리가 알파가 돼야 근이 되는 거야. 베타가 돼야 근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방정식을 1차 방정식 5x 더하기 3이 되는 5x 더하기 3이 알파가 되는 x를 찾아보면 요 방정식에서 근은 5x가 알파 마이너스 3이니까 5분의 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베타가 돼야 되는 거니까 똑같이 5분의 베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 f5x 더하기 3은 0이 되는 근이 요거 두 개인 거야. 얘네들을 곱하면 돼. 얘네들을 곱하면 분모끼리 곱하면 25고요. 분자끼리 곱하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합곱은 알고 있잖아. 곱은 5예요. 합은 2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더하기 9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두근의 곱은 25분의 8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63번. 보면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10 2x 마이너스 10은 0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하나만 정리하고 갑시다. 만약에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나오잖아? 그럼 너네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 내가 혹시 작년 노벨 물리학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나? 그치? 그래. 조심해, 준호야.
여기 옆에 형 누나도 있는데 순간이동하고 싶어? 그래. 사이에 끼면 어떻게 돼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면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갑시다. 하하하하. 자, 60도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 정리를 하고 가자.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알파 베타로 나오잖아? 그럼 너네들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이거 아까 20초 전에 말한 거잖아. 그치?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첫 번째. 준우야? 근이 알파랑 베타로 나왔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제일 먼저 근각에서의 관계를 구하시면 돼요. 합이랑 곱을 구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대입을 하세요. 대입. 알겠지? 근데 얘가 3차로 넘어가면 하나 더 생겨. 3차로 넘어가면 하나가 더 생겨. 근데 여기 지금 2차니까 고차 방정식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근이 나오면, 어떤 방정식에 근이 나오면 2차식에서 첫 번째로 근계관 쓰시면 돼요. 두 번째로 대입하시면 돼요. 얘들아, 이거 순서가 중요한 거야. 순서가. 왜 중요할까, 순서가? 가나다 수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제일 많이 써서 그래요. 제일 많이 써서 그러고, 이거를 두 번째로 써서 그래. 알겠지? 네. 자, 봅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봅시다.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마이너스 1이랑 베타 제곱 더하기 3베타 마이너스 1의 곱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생각은 2차 방정식의 근의 합, 곱이 2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합곱으로 나타내면 되겠다. 그치?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돼. 근데 전개하면 항이 몇 개? 9개잖아. 정상인이라면 하기가 싫어야 돼. 그치, 애건아? 하기가 싫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으로 뭐 해? 대입을 하는 거야. 일단 제일 먼저 근계관을 생각하고, 아이씨, 하기 싫네? 대입을 해볼까? 뭔 소리야?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거야.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건 내가 여기다가 x에다 알파랑 베타를 대입하면 그게 0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10이 0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마이너스 1인데 얘랑 뭐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 물론 많이 다르죠? 알파 제곱 빼고 다 다른데 알파 제곱 빼고 다 다른데 내가 여기다가 양변에 알파를 더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있으니까 9까지 더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마이너스 1은 알파 더하기 9라고 써도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마이너스 1을 알파 더하기 9 그리고 베타 더하기 9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 베타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냥 알파랑 베타랑 문자만 바꾼 거니까 똑같이 대입해도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대입한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전개해가지고 근각에서의 관계로 풀어도 되겠죠? 맞아? 전개해가지고 근각에서의 관계로 풀어도 돼. 항이 몇 개? 네 개잖아. 4개가 하기 싫으면 책을 덮고 가방을 싸고 집에 가서 자야지. 그치? 4개 정도는 할만하잖아. 자,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건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거든? 아니, 갑자기 뭔 개소리세요? 라는 표정을 지으면 안 돼, 얘들아. fx가 0이 되는 근이 예를 들어 1이야. f에다 1 대입하면 0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x-1로 인수를 갖고 있다. x-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10이 0이 되는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요 식을 내가 다시 적으면 x-알파랑 x-베타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치?
그럼 이제 봐봐. 이게 식을 다루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식을 다루는 능력이 중요해. 등식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 자, 방정식이면 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그냥 대입해서 0 된다 끝. 근데 항등식에서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 좌변이랑 우변이랑 똑같으니까 내가 좌변이랑 우변에다 똑같은 걸 대입하면 똑같은 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럼 다시 봐봐. x제곱 더하기 2x-10은 0은 얘는 방정식이야. 그치?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근계간 대입 말고 없어. 근데 내가 얘를 알파를 베타, x-알파, x-베타를 인수로 갖는 2차식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제 항등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얘는 요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9를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왜냐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다시 여기다 대입한 거는 여기랑 대입한 거랑 똑같아. 항등식이니까 대입해 봅시다. 81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0이니까 53인가요? 네, 53이 되겠네요. 실제로 근각에서의 관계로 풀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뭐 당연히 나올 텐데 계산을 조금이라도 줄이자.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나오면 첫 번째 근계간을 제일 먼저 써야 돼. 물론 이 문제는 우리가 근각에서의 관계를 안 썼어. 그치? 근데 근각에서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근데 하기가 싫어. 그러면 대입을 해서 인수정리로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대입한 다음에 다시 근계간 해도 되지. 그치?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문제 마저 풀어봅시다. 64번. 두 실수 A랑 B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더하기 i분의 1이래. 얘가 0이 되는 근이 1 더하기 i분의 1이래. 2차 방정식이 나왔네?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근각에서의 관계를 하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얘는 근각에서의 관계를 하면 안 돼요. 왜요? 두 근이 안 나왔잖아. 그치? 얘는 한 근만 줬잖아. 그치? 이게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근이 알파랑 베타로 나왔을 때 쓰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나오면 뭐 해야 되냐? 지금 문제에서 A랑 B가 실수래. A랑 B가 실수라 그랬는데 근이 허수네? 그럼 다른 한 근은 혈례복소수여야겠죠? 자, 그럼 얘를 조금만 간단하게 해봅시다. 분모분자에 1-i 곱하면 2분의 1-i다. 자, 2차 방정식에서 개수가 실수인데 한 근이 허수로 나왔대.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이거에 혈례복소수여야 돼. 1 플러스 i여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두 근이 나왔잖아. 그러면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합이랑 곱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 물론 근이 나와 있으니까 이지랄 해도 돼. 이지랄. 지랄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합곱으로 구해주면 돼. 왜냐면 합곱이 더 편하잖아. 혈례복소수니까. 두 근의 합은요, 얘네들이 더한 거니까 1이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얘네들이 곱한 거니까 분모 4. 분자는 2분의 1이네요.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의 최고차인 개수가 1인데 합이 1, 마이너스 x. 곱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0.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뭐 A가 마이너스 1이고 B는 2분의 1이겠죠. 곱하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자, 65번 문제 보면 우리 아까 그 59쪽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구하는 거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65번 같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는 0 에서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데, 근이 알파랑 베타래. 제일 먼저 근계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일단 써.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3, 알파랑 베타랑 곱하면 5,
일단 쓰는 거야, 일단. 자, 그 다음에 두 근이 이제 다른 거래. 뭐냐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하나의 근이고 또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또 하나의 근이래. 이걸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합이랑 곱을 진짜 구해서 합곱을 구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일단 합부터 봅시다. 이제 두 근의 합은 얘네 둘이 더하는 거야. 귀찮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니까 묶어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한 거에다가 2알파 베타 뺀 거. 그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겠죠? 아우 이뻐. 합이랑 곱으로 다 나와. 합이 3이었으니까 여기가 9. 곱이 5였으니까 여기는 10.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5. 5분의 3이네. 뭐야. 갑자기 안 이뻐졌네. 마이너스 5분의 8이죠. 일단은 합이 마이너스 5분의 8이야. 합이 마이너스 5분의 8이니까 5x제곱 더하기 8x로 시작한다 정도 하나 알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 곱 구해봅시다. 곱 구해보면 곱하면 돼. 써보자. 얘랑 곱하면 알파제곱 베타제곱. 알파제곱이랑 마이너스 알파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랑 베타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랑 마이너스 알파분의 1 곱하면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걸로 다 표현할 수 있죠?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25고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분의 1은 5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아니, 왜 이렇게 안 이쁨? 곱은 5분의 25에서 3 빼면 22. 5분의 110. 5분의 111.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럼 다시 합이 마이너스 5분의 8이고 곱이 5분의 111이야. 2차 방정식은 5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11 이렇게 되겠네요. 뭐가 하래? A랑 B가 있는데 A가 8이고 B가 111이네. B에서 A를 빼라 라고 했으니까 111에서 8 빼면 103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외우지 않은 식으로 나오면 그냥 저렇게 합이랑 곱을 구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2차 방정식의 식 정리 봅시다. 왜 어려워? 어려워. 여기 위에 적어놔. 여기 어려워. 족같아. 자, 62쪽 봅시다. 여기 어려운데 매년 강동구에 한 10개 정도의 학교가 있어요. 맞아요? 10개 맞나? 배, 제, 한영 광문, 한영 외, 강동, 광문, 선사, 성덕, 상일, 명일 10개가 있어요. 강동구에 10개가 학교가 있는데 매년 한 5개 정도의 학교에서는 나오는 것 같아. 이 문제가. 내년에 배제 나올까? 모르지.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안 있지. 감옥에 있지 않을까? 그치? 나는 있잖아. 만약에 시험지를 빼돌리게 되잖아? 그러면은 싹 다 오픈할 거야. 알지? 내가 만약에 배제 시험지를 빼돌리잖아? 그러면 너네들한테 내가 1번부터 20 몇 번까지 그냥 정답을 외우게 할게. 다 100점 맞게 해줄게. 이거나 왜 좋아해? 그럴 일 없어. 시험지를 어떻게 빼돌리니? 그지? 그럴 일 없어.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 가끔씩. 내가 이제 시험지를 빼돌리게 되면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쓸 수 있을까? 라는 망상을 가끔 하는데 나는 안 걸리게 못 쓸 것 같아. 나는 그냥 투명하게 싹 다 오픈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마 감옥에 가지 않을까? 그치?
내가 실제로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2024년에 2학기 중간이었어. 고2거든? 응? 아, 근데 내 이야기는 아니고, 그 어떤 다른 지역의 학원 선생님이 직보할 때 시험 전날에 애들이 막 다 올 거 아니야? 그때 직보할 때 8명이 있었대. 한 학교 8명이 있었대. 근데 직본 날에 100문제를 줬대. 근데 학교 시험 문제는 22문제야. 근데 그 중에서 21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야. 그대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학교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떤 학교인데,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 그치? 말이 안 되는 수치거든?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더라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내가 그걸 좀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학교 졸업생인 거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떻게 출제하는지 안 돼. 학교 선생님들이 참고하는 문제집이랑, 그리고 사실 문제를 보다 보면, 이게 나도 문제를 만들긴 하거든? 그러니까 문제의 숫자를 좀 바꾸는데, 문제의 숫자를 바꿨을 때 계산이 개병신이 돼버리는 문제가 있어. 근데 그런 문제 사실 안 나와. 왜냐면 선생님도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문제를 바꾸진 않거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띡 바꿔보고, 안 되네? 그럼 버려. 되네? 그럼 이제 조금 이렇게 해보고 시험에 내는데, 그거를 자기가 그 학교 선생님들 참고하는 문제를 다 그런 식으로 했대. 그래서 거르고 걸러서 100개를 만든 거래.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때 이 기사를 보고 내가 좀 반성을 했거든. 아, 씨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내가 그래, 씨발, 더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나도 비슷하게 했다? 비슷하게 해봤어. 그리고 했는데,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조금 뭔가 더 맞췄거든? 그래가지고, 아, 그래,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그래, 내년엔 조금 더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감옥 갔어. 감옥 갔어. 알고 보니까, 그 어떤 학교 선생님이랑 동창이었던 거야. 학교를 졸업했어. 나는 수학 강사. 학교를 졸업했어. 나는 학교 선생님. 친구. 시험지. 100개? 교묘하게 숨겨놔. 감옥 같아. 그래서, 아, 내가 열심히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고 있지? 그래, 이거 나올까? 배제해서? 몰라! 근데 50%의 확률이면은 좀 걸어볼만 하지 않니? 그치? 50%의 확률. 아, 그리고 무조건 나오는 문제들이 몇 개 있긴 하거든? 그리고 내가 매년 그 시험이 이제 2학기 중간고사에 있는데, 2학기 중간고사가 되면 내가 애들한테 내기를 해. 만약에 우리 반에 학교가 예를 들어 4개가 있다고 하잖아? 뭐 배재, 한영, 뭐 광문, 상일 이렇게 4개가 학교가 있다고 그러잖아? 이 4개의 학교라서 이 문제 유형이 단 한 군데라도 안 나오면 내가 1인당 엽떡 한 통씩 돌린다고 매년 내기를 하거든? 한 번도 산 적이 없어.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야. 그래도 50%면 예건아 걸어볼만 하지 않니? 그치? 배재가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나? 안 나온 것 같아. 안 나온 것 같아. 씨발, 올해인가? 이건 올해야? 그건 모르지. 그치. 그거 알면 감옥 가지. 자, 봅시다. 2차 방정식 식정리. 무슨 말이냐? 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1은 0. 아, 오늘 왜 그래, 진짜. 나 진짜 속상해. 나 안 해.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x-1은 0의 근이 알파랑 베타로 나왔대. 뭐 해야 돼? 근계관. 그치. 제일 첫 번째 근각에서의 관계 쓰셔야 돼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자, 앞으로
2차 방정식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저런 알파 베타 문제가 나왔는데 그 바로 밑에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가 없다. 준호 어떡하지?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돼? 내가 너를? 아니면 너가 너를? 누가 누굴 포기해야 되는 거야? 아 그냥 저 새끼는 씨발 알려줘도 냅둬야겠다 그냥 버려야겠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치? 하지 말자고 알겠지? 그냥 근계관 쓰라고. 근계관 쓰면 되잖아.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저게 안 돼? 그럼 대입을 하면 돼.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은 0. 근데 얘는 무조건 쓰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내가 저것까지 안 써도 뭐라 하진 않을게. 근데 합곱은 그냥 쓰자 웬만하면. 아니 그냥 써. 이건 알겠지? 우리 약속한 거야. 만약에 다음 시험 문제에 저게 나왔는데 안 썼다. 고문을 시킬까? 저기 뒤에 그 침대 있거든? 침대가 부러졌어. 미친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정신 나간 놈들이 3명이 저 침대에 앉아가지고 침대 프레임이 부러졌어. 그래서 무기가 생겼어. 조심해야겠지. 이거 좀 날카롭더라고. 자, 이거일 때 조건이 F 알파가 베타가요. F 베타가 알파래. 그 다음에 F1은 6이래. 자, 문제 조건이 거진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거진다 이런 식으로 나와. 알파를 대입했을 때, 베타를 대입했을 때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함수 값을 하나 알려줘. 자, 얘는 제일 마지막에 쓸 거야. 얘는 이제 마지막에 미지수 구하는 데 쓸 거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여기 왼쪽에 있는 조건 2개인데,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F 안에 있는 거를 무조건 1차로 만들어. 알겠지? 야, 이씨, 내가 이렇게 알려주면 원숭이도 할 수 있어. 원숭이 테스트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이제 그 뒤에 있는 문제를 틀리면, 원숭이구나. 쑥과 마늘을 더 먹어야겠다. 원숭이가 쑥과 마늘 먹는다고 사람이 안 되나? 원숭이 뭘 먹어야 되지? 원숭이는 한 1000년이 지나면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자, 다시. 자, 오늘 살짝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자, 다시. F 안에 있는 값을 1차로 만들어. 그리고 두 번째. F 안에 있는 값이랑 그 뒤에 있는 값이 이렇게 있잖아. 얘네 둘을 같은 문자로 정리를 할 거야. 같은 문자로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easy 하고 이제 답을 내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일단 이 문제 봅시다. F 알파가 베타잖아. 뭐 사실 하나만 하면 돼.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문자 2개 그냥 서로 바꾼 거라 하나만 보면 돼. 자, 일단 제일 먼저 F 안에 있는 걸 1차로 만들어야 돼요. 이미 1차네? 그럼 어떡해? 씨발 1차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미 1차네? 그럼 그냥 2번으로 넘어가시면 되죠. 그치? 자, 같은 문자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잘 안 건드릴 거야. 여기가 만약에 알파면 그냥 냅둘 거야. 얘를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꿔? 우리 알파랑 베타의 관계는 근각에서의 관계로 알아요. 근계관 써가지고 푸시면 돼요. 자,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베타라는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을 쓸 수 있냐면 F 알파 더하기 1이 0이다 라는 식을 쓸 수 있고요. F 베타 더하기 1은 0이다 라는 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 지금 알파 베타가 되잖아. 그럼 얘는 fx 더하기 1은 이 식에다가 x에다가 알파 대입하고 x에다 베타 대입한 거예요. 그죠? x에다 알파 대입했더니 0되고 x에다 베타 대입했더니 0됐네? 뭐야? 방정식이죠? x에다 알파 대입하면 0되고 x에다 베타 대입하면 0돼. 그러면 얘가
알파 대입하고 0, 알파 대입하면 0, 베타 대입하면 0이래. 그러면 인수로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음? 맞아?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개할 수 있다. 왜요?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문제에서 줬거든.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래. 근데 여기 물론 최고차의 개수는 있어야 돼. 그죠? 왜냐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하나가 아니라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일단 최고차의 개수 p라고 준 다음에 p에다가 얘 전개하면 이거 아니야? 왜냐면 근이 이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다시 얘를 얘로 쓸 수 있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 대. 미지수 하나가 남았네. p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아까 저 p를 구하기 위해서 남겨둔 게 하나 있어. f1은 6이잖아. x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돼요. x에다 1 대입하면 6 더하기 1 더하기 1은 p. p는 8이네요. p는 8인 거니까 2차 함수 fx의 식을 구했죠. 얘 넘기면 되잖아. 8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겠네요. 뭐 구하래? f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개하시면 됩니다. f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8x제곱 더하기 7x 더 마이너스 9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쵸? 얘들아 무슨 말인지 잘 알겠니? 재현아 잘 알겠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풀어봅시다. 한 번 더 풀어봅시다. 잠깐만. 그래요. 자, 두 번째. fx가 이거래. 그 다음에 f 알파가 베타래. f 베타가 알파래. 근데 이게 끝이야. 함수값 안 알려줬어. 왜 안 알려줬어? 함수값 대신에 최고차의 개수를 알려줬어요. 그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래. 자, 일단 봅시다. 지훈아,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근계 관 자, 문제를 다시 읽어봅시다. fx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이거! f 알파는 베타, f 베타는 알파일 때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근계관을 하면 안 돼요. 왜요? 는 0이 근이 되는 알파 베타가 아니잖아. 그치? 이거 언제 쓴다고? 이거의 근,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일 때.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알파랑 베타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돼요? f 알파는 베타, f 베타는 알파. 제일 먼저 이거나 뭐 하라고? 야, 씨, 내가 뭐라 그랬어? 원숭이 테스트라고 했잖아. 원숭이?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지금 우리가 뭐니? 사피엔스? 맞아? 아니,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이거 맞아? 잘 몰라? 이런 건 학교에서 안 알려주니? 누가 대답했어? 맞을걸요. 맞아? 맞을 것 같아? 원숭이?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아니고 사피엔스? 자, F 알파 베타 F. 야, 근데 심지어 식이 똑같잖아. 첫 번째 1차로 만들어야 되죠? 1차네? 넘어가면 되죠? 한 문자로 정리. 어떻게? 근과 계수의 관계 써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모르네? 그치? 그럼 어떡해? 씨발, 자기만 믿으라더니
모르면 그냥 A로 하세요. 미지수 두세요. 그러면 F 알파가 어떻게 되냐면 베타는 넘어가서 A 마이너스 알파잖아. 얘는 A 마이너스 베타잖아.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F 알파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A가 0. F 베타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A가 0.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은 fx 더하기 x 마이너스 a는 0의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 아니야? 맞음? 맞아? 네. 그럼 봐봐. 근데 저 문제에서 이거 책에는 K라고 했네. 이거 쓸 땐 K가 좋았나 봐. 자, 다시 문제에서 fx가 식을 알려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대입하면 돼요. x제곱 더하기 x-1 더하기 x-0에 0이 되는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죠? 응?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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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지금 내 회로가 꼬였어. 씨발,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니. 잠깐만. 알파 더하기 베타를 K라고 하자. 나 찾았어. 다시. 이게 근이 알파랑 베타잖아. 그치? 자, x제곱 더하기 2x-1-a가 0이 되는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알파랑 베타가 더하면 뭐야? 마이너스 2잖아? 근데 아까 알파랑 베타를 더한 걸 a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가 나오네요. a가 마이너스 2겠죠? 이거 신뢰도가 살짝 떨어진 것 같은데. 떨어졌니? 아직 떨어졌어? 이게 뭐야 이거. 자, 다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이니까 a가 마이너스이네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이다 를 알 수 있겠죠? 그치? 얘가 이제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식이고, 문제에서 gx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gx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주면 되겠죠? 요거겠네요. 그쵸? gx가 이거다 하시면 되고. 66번 봅시다. 자, 66번, 67번 문제가 똑같아요. 66번, 67번 문제가 똑같은데, 자, 일단 봅시다.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여기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 합은 4고요. 곱은 마이너스 1. 일단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f가 있는데, f가 2차 함수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래. 미지수 3개로 둘 거면 왜 줌? f 알파가 알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래. 그 다음에 f 베타가 베타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래. 아까 예시로 들은 것보다 복잡한 것 같아요, 선생님. 똑같아요. 안에 있는 걸 1차로 바꾸시면 돼요. 1차네? 1차로 바꾸라 그랬는데 다 1차밖에 없네? 근데 옆에 보면 F 안에 2차가 있는 게 있죠? 그쵸? 자, 다시. F 안에 있는 걸 일단 1차로 바꾸면 돼. 우리 이거 하나 봅시다. 얘는 그냥 알파랑 베타랑 바꾸기만 한 거니까, 여기서 보면 일단 1차야.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한 문자로 정리를 해야 돼. 그죠? 근데 알파 베타가 나왔네? 그럼 얘는 일단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끝났다. 한 문자로 그냥 정리가 되어 있네. 땡큐. 자, f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는 거.
그럼 이거 정리하면 사실 정리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알파를 베타로 바꾸고 베타를 알파로 바꾼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알파를 베타로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나왔잖아. 이게 나왔잖아. 그럼 얘는 fx에서 x제곱 더하기 1 더한 거에다가 내가 x에다가 알파 대입하고 베타 대입한 게 되는 거잖아. 알파를 대입했더니 0이래. 베타를 대입했더니 0이래. 그럼 얘가 인수로 x-알파, x-베타를 가지고 있어야겠다. 최고창의 수는? 몰라요. 모르니까 p. 그 다음에 사실 인수가 더 있을 수도 있어. 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문제에서 f가 2차라고 나왔기 때문에 더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 x-알파랑 x-베타는 이거야. 여기서 근이 이거니까 x-알파, x-베타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p에다가 뒤에 있는 식을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 쓴 조건이 하나가 있죠. 안 쓴 조건. 문제에서 f0이 0이래. x에다가 0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f에다가 0 대입하면 0 더하기 0 더하기 1은 0, 0, 마이너스 1의 p다. p는? 마이너스 1. 그쵸. p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다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이잖아. 얘들아 여기 보이니? 뒤에? 보여요? 시은아 보여? 눈이 좋구나. 그러면 뭐 구하래? f x에다가 abc 구하래. 그럼 이거 넘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2x제곱이죠?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되겠다. abc가 순서대로 마이너스 2, 4, 0이 되네요. 그죠? 다 더하면 2죠. 2번이고요. 67번 봅시다. 이 문제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줬거든? 근데 내가 말했듯이 항상 문제가 진화한다 그랬잖아. 그게 어려워져. 그러니까 왜 지금 태어났어? 한 5년만 빨리 태어나지. 그럼 이제 개꿀 하면서 시험 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물론 그때도 그 당시에는 어려웠겠죠? 그치? 자, 점점 어려워져. 그럼 대체 언제 쉬워지? 계속 어려워지기만 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대체 언제? 그러면 나는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쉬웠던 거야?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문제가 나와? 근데 학교 다닐 때 애들 평균 보면 지금이랑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서 수학 내신을 보면 보통 평균이 몇 나오지? 중학교에서는 보통 몇 나와요? 몇 나왔어? 평균이요? 그냥 대충 한 70 중반대. 70 중반대?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고덕? 고덕? 그 정도? 그 정도? 고등학교는? 60? 근데 사실 평균을 다 잘 몰라. 잘 모르는데 보통 한영 작년에 평균 30인 시험지도 있었어. 오 쉣. 배제? 배제는 보통 한 60 정도 되는 것 같고. 왜요? 문제가 쉽나? 아니 애들이 잘해. 왜 배제 갔어? 잘했어. 배제 굿. 배제 굿. 배제 자랑스러운 배제고등학교 선배님 누가 있어? 아무도 모르니? 예. 너 혹시 염따 알아? 염따? 염따가 배제고 나왔잖아.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그 와서 공연하고 왔어 축제 때. 그 한창 그 뭐지? 빠그? 그 유행할 때 있잖아. 혹시 염따를 모르심? 얼굴만. 세대 차이?
너 쇼크.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유재석은 아니? 아, 유재석은 알아? 그래.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는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유재석 알잖아? 알죠. 강호동도 알아? 알죠. 그래 뭐 세대 비슷한 세대지 뭐. 자, 베타는 적지 않겠습니다. 그냥 알파랑 베타를 바꾼 거니까. 이제 나왔다. 자,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이 알파 베타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베타 합이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곱이 1.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2차, 3차식이 나오면 일단 1차로 바꾸라 그랬잖아. 어떻게 바꿈? 안 알려줬나? 이거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대입하면 저렇게 되잖아.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잖아. 그러면 알파 제곱은 뭐랑 같냐면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랑 같다? 오!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사실 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둔 다음에 식을 계산해도 되거든? 식을 계산해도 되는데 이거를 조금만 간단하게 바꿔봅시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얘를 이항한 거다? 그럼 얘는 베타가 돼요. 그지? 인정? 인정이라는 말도 모르나 요즘 애들은?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f 베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4알파래. 그럼 이제 좀 편한. 근데 불편해 갑자기. 1차로 정리해놨는데, 이쁘게 정리해놨는데 문자가 달라. 어떻게? 같은 문자로 바꿔주시면 돼요. 뭘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자, 알파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4베타 더하기 4예요. 그럼 이제 한 문자로 정리가 됐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조건인 f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4베타, 이것도 정리하면 그냥 알파로, f 알파는 4알파 더하기 4 이게 나올 거야. 어쨌든 그러면 f 베타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알파가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야. 근데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안다? 그러면 방정식에서 항등식으로 쓸 수 있겠죠? 최고차인 개수 p로 두고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얘잖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함수값 줬을 것 같은데 안 줬어. 이런. 최고차한 개수를 줬네요. 최고차한 개수가 1이라고 줬네, fx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해야 돼? f? p 더하기 q 구하래. p가 뭔데? f의 1차항의 개수랑 상수항을 더하래요. 자, 넘어가 보면 f가 결국에 x제곱에 원래 x였는데 마이너스 4 슉 해가지고 더하기 5x, 1이었는데 마이너스 4에서 더하기 5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p랑 q랑 더하면 10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더. 뭐야? 여기에서 정리하는 거 해볼까요? 여기에서 정리하는 거. 자, 여기에서 정리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자, 얘는 지금 이렇게 써도 되지 않니? fx제곱 더하기 4x가 0이 되는 근이 알파랑 베타잖아. 맞음? 맞아요? 여기다가 알파 대입하면 이거 되잖아. 그지? 맞아. 그지? 그 다음에 베타 대입하면 그 두 번째 식 되잖아. 그지? 그러면 저 fx제곱 더하기 4x가 0이 되는 근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내가 얘를
x-알파, x-베타로 인수 갖고 있다라고 하면 되지 않나? 맞아? 근데 얘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왜요? f는 2차식이야. 그럼 거기다가 x제곱 대입하면은 4차식이 돼. 그러면 인수가 4개 나와야 돼. 근데 우리 2개밖에 몰라. 그럼 나머지 2개는 뭐야? 찍어? 그럴 수 없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리하는 걸 해봅시다.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알파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조금 복잡한데 f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4x가 0이 되는 근이 알파랑 베타야. 이건 맞지? 그지? 그러면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차수가 달라지진 않잖아. 2차야. 그러니까 얘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쓸 수 있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되겠죠? 얘를 근으로 갖는 2차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잖아? 최고차의 개수는 뭐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대입한다고 바뀌지는 않죠? 그치? 그래서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요렇게도 쓸 수 있기는 해.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fx잖아? 거기서 1차항의 개수랑 상수항이잖아? 그지? 그럼 내가 여기서 fx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또 대입해야 돼요. 우변에다 가도.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좀 복잡해. 근데 여기서 문제를 푸는 좀 다양한 관점을 얘기하고 싶어서 좀 더 과하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뭐니? 구하고 싶은 거. P랑 Q랑 더한 거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근데 저 fx에서 P가 나오잖아. Q가 나오잖아. 그럼 저 식에서 내가 P 더하기 Q를 알고 싶으면 x에다 뭐 대입해야 돼? 1 대입하면 P 더하기 Q가 나오지 않아? 그럼 봐봐. 쟤는 항등식이니까 대입을 해도 돼. 이거 알고 싶은데 f1을 알면 되네? fx식? 여기에서도 구할 수 있겠죠? x에다 이제 뭐 대입해야 되니? f1 구하고 싶은 거잖아?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f1이 4, 6, 1, 11, 11, 10 답이 나오기는 하네요. 그쵸? 답이 나오기는 하는데 약간은 제한적이라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이게 식을 다루다 보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방향대로만 따라가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구해야 되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얘를 좀 심플하게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이렇게도 풀어도 되기는 한다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하고